파리, 빛의 도시, 사랑의 도시, 누구나 일생에 적어도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 하지만 반짝이는 에펠탑과 세련된 대로 뒤에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숨겨진 면모가 있습니다. 세계 탐험가 여러분을 그 이면으로 초대합니다. 파리의 여성들. 우아함, 매력, 그리고 압박감. 세상이 파리를 생각할 때 즉시 우아한 파리 여성. 세련되고 날씬하며 꾸미지 않은 듯 멋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로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이미지는 영화, 문학, 패션 캠페인에서 불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여성으로 사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파리 여성들은 자유로움과 개성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들은 종종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흠잡을 데 없이 보이는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또한 부담이 됩니다. 완벽한 파리 여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강렬합니다. 몸매 관리부터 패션 선택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그들이 매력, 신비, 세련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다이어트와 끊임없는 자기 감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 또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파리는 열정이 꽃피는 도시로 낭만적으로 여겨지지만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스트레스, 변화하는 가족 구조, 높은 이혼율과 같은 현대적인 문제로 인해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점점 더 많은 파리 여성들이 결혼보다 독립을 선택하고 낡은 고정관념에 도전하지만 종종 자유의 대가로 외로움에 직면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파리 여성은 단순히 아름다움의 아이콘이 아니라 그들을 찬양하고 동시에 가두는 시스템의 생존자입니다. 파리의 패션, 화려함과 가혹한 현실. 파리는 세계 패션계의 심장부입니다. 오뜨 쿠투르의 발상지이자 샤넬, 디올, 루이비통 같은 전설적인 패션 하우스의 본거지입니다. 1년에 2번 파리 패션 위크 동안 도시는 세계적인 무대가 됩니다. 디자이너들은 걸작을 공개하고 유명 인사들이 앞줄을 채우고 세계는 영감을 얻기 위해 파리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런웨이 뒤에는 훨씬 가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파리의 패션 산업은 치열합니다. 모델들은 비현실적인 기준, 즉 지나치게 마른 몸매, 흠없는 피부, 그리고 끊임없이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렬한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문화는 많은 사람들을 위험한 다이어트, 섭식장애, 정서적 소진의 순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의 화려함 아래에서 수많은 경력이 침묵 속에 무너집니다. 어두운 면은 생산에도 미칩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수만 유로 상당의 핸드백과 가운을 판매하지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품목 중 상당수가 저임금 국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파리는 세련됨을 상징하지만 업계를 지탱하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에 기반을 두고 번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파리 패션은 여전히 매혹적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성과 우아함이 만나는 꿈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나면 반짝임은 덜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사랑의 도시. 낭만인가 환상인가? 세계에서 파리만큼 낭만과 연결된 도시는 드뭅니다. 관광객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샌 강을 따라 거닐고 에펠탑 아래에서 키스하고 예술의 다리에 자물쇠를 채워 사랑을 봉인할 준비를 하고 도착합니다. 파리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영원한 낭만의 환상을 잘 팝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많은 현지인들에게 파리는 사랑의 도시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도시입니다.
높은 임대료, 끊임없는 교통체증,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생활비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관광객들은 마법을 보지만 파리 시민들은 낭만적인 빛을 잃게 하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주로 경험하는 파리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상태도 있습니다. 이들은 낭만과 완벽을 기대하고 도착하지만 소음, 군중, 무관심에 압도당합니다. 일부는 너무 환멸을 느껴 충격과 불안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파리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지만 항상 영화 같은 버전은 아닙니다. 이곳은 다른 어느 곳 못지않게 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 도시이며 사랑 이야기는 시련, 외로움, 환멸과 함께 존재합니다. 파리의 밤문화. 매혹적이지만 위험합니다. 해가 지면 파리는 빛, 음악, 그리고 유혹의 놀이터로 변모합니다. 그곳의 밤문화는 전설적입니다. 자욱한 재즈클럽, 활기찬 칵테일바, 비밀스러운 스피크이지바, 그리고 물론 파리의 매력을 상징하는 물랭 루주까지 있습니다. 파리의 밤은 자유, 즐거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화려함 너머로 발을 내디디면 더 어두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도시의 밤문화 지구는 예측 불가능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소매치기는 흔하며 음악과 와인에 정신이 팔린 관광객들로 인해 더욱 심해집니다. 마약과 술은 종종 싸움이나 사고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엔터테인먼트로 위장된 매춘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밤은 매혹적입니다. 작은 와인, 배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다리 밑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 새벽까지 맥박치는 댄스 플로어는 상상력을 사로잡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리의 밤이 주는 스릴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파리의 밤문화는 유혹적이면서도 위험합니다. 아름다움과 자유를 제공하지만 경계를 요구합니다. 파리 요리,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며 예상치 못한 진실. 프랑스 요리는 오랫동안 우아함의 상징이었으며 파리만큼 이 말이 진실인 곳은 없습니다. 신선한 크루아상의 아침 향기부터 푸아그라, 에스카르고, 숙성된 치즈에 이르기까지 파리는 스스로를 세계 요리의 수도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카페 문화 또한 상징적입니다. 길가의 카페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면서 에스프레소나 와인을 마시며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도록 유도합니다. 파리지앵에게 음식은 의식, 예술, 철학의 결합입니다. 사치스럽든 단순하든 모든 식사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식사하는 현실이 항상 그렇게 목가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요 관광지 근처의 많은 레스토랑은 관광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여 겸손한 점심을 충격적인 계산서로 바꾸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파리지앵들이 매일 사치를 누릴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진실은 더 소박합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집에서 간단한 식사, 수프, 파스타, 신선한 빵을 먹고 특별한 날에만 비싼 음식을 예약합니다. 따라서 파리 요리는 진정성이 있으면서도 연출됩니다.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예술성을 반영하지만 외부 세계를 위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파리를 맛보려면 관광객 함정을 넘어 현지인들이 실제로 공유하는 소박한 식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파리의 이민과 문화 다양성.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이주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아프리카, 중동,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공동체가 파리를 그들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각 공동체는 고유한 풍미를 더하여 도시에 다문화적 심장을 부여했습니다. 벨빌, 바르베스, 샤토루주와 같은 동네에서는 모로코 향신료 냄새를 맡고 서아프리카 리듬을 들으며 중국 만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엽서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파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도시를 매우 풍요롭게 했습니다. 파리의 음악, 거리 예술, 심지어 언어에도 이민자 문화의 영향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탄생한 힙합, 알제리 라이 음악, 베트남 쌀국수, 튀니지 페이스트리는 이제 일상적인 파리 생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외국 요소가 아니라 현대 파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다양성은 또한 긴장을 가져옵니다. 많은 이민자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실업, 차별에 직면합니다. 많은 이민자 인구를 수용하는 교회 지역인 박리우는 종종 위험하거나 소외된 곳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회적 불평등은 때때로 소요로 폭발하여 파리의 아름다움 뒤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파리는 국제적인 수도로 칭송받지만 투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민은 도시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지만 프랑스가 정체성, 예술과 문화, 웅장함과 상업화.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 파리에 필적할 수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한때 왕궁이었던 루브르 박물관은 이집트 밀에서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모네, 반 고흐, 드가와 같은 화가들의 작품으로 인상주의를 기념합니다. 웅장한 계단과 샹들리에가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는 역사상 가장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예술이 영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파리 문화는 또한 세계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박물관에 몰려들고 때로는 군중이 예술 자체를 압도합니다. 방문객들은 소셜미디어의 배경으로 심오한 작품을 축소하여 셀카를 찍기 위해 걸작을 서둘러 지나갑니다. 티켓은 비싸고 지역 주민들은 종종 자신의 문화유산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거리 예술, 지하 갤러리, 소규모 극장은 파리 창의성에 더 거친 면을 제공하지만 종종 상업화의 무게에 시달립니다. 당국은 도시의 살아있는 정신을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질서라는 명목으로 거리 공연자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계속해서 영감을 줍니다. 이곳은 역사, 창의성, 혁신이 만나는 곳입니다. 도시생활, 화려함과 가혹한 대비. 파리는 종종 화려하게 묘사되지만 일상생활은 더욱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은 혼잡하고 시끄러우며 종종 소매치기의 표적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통근은 거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된 일입니다.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우아한 대로들은 치솟는 비용의 무게 아래 매일 걷는 사람들에게는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와 빈곤의 대조는 극명합니다. 마레 지구 또는 생제르맹 데프레와 같은 지역에서는 고급 부티크,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백만 유로짜리 아파트가 거리를 지배합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발리우엣에서는 실업, 범죄 및 재정 지원이 부족한 학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리는 특권과 고난이 공존하지만 거의 교차하지 않는 극단의 도시입니다. 노숙은 많은 방문객이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기차역 주변이나 센 강을 따라 다리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화와 상업이 풍부한 도시에서 빈곤의 가시성은 외부인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파리는 여전히 회복력의 도시입니다. 그 주민들은 기념물을 세운 것과 같은 자부심으로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이곳에서의 일상생활은 항상 영화적이지는 않지만 진실되며 그 진실성은 파리를 꿈 그 이상으로 만듭니다. 정치와 사회, 시위, 파업, 불만. 파리는 낭만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저항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부터 1968년 학생 봉기에 이르기까지 파리 시민들은 변화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를 거듭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위와 파업은 친숙한 광경입니다. 외부인에게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파리 시민에게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연금 개혁, 노동권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시위에는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이 폐쇄되고 교통이 중단되고 현수막이 대로를 가득 채웁니다. 관광객들은 종종 이러한 시위에 우연히 참여하여 얼마나 흔한지 놀라워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파리가 정치적 영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 아래에는 깊은 좌절감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불평등, 엘리트에 대한 불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분열감을 부채질합니다. 이 도시는 혁명적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 갇힌 느낌입니다. 낭만적인 파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평등, 더 많은 목소리를 요구하는 불안한 파리와 공존합니다. 방문객에게 시위는 파괴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도시 DNA의 일부입니다. 전통과 현대성, 전환기의 도시. 파리는 마치 역사의 흐름 밖에 존재하는 듯 시간을 초월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조약돌이 깔린 거리, 고딕 양식의 대성당, 웅장한 대로 등은 수세기에 걸친 전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사크레코에르 대성당과 같은 기념물은 프랑스인들이 굳건히 지키는 유산을 대표합니다. 카페 테라스, 갓 구운 바게트, 야외 시장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의식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파리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초고층 빌딩과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있는 현대적인 업무지구인 라데팡스는 역사적인 도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은 경제를 재편하고 있으며 도시 계획가들은 파리를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올림픽은 프랑스의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와 함께 현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에는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파리 시민들은 현대화가 도시의 영혼을 지우고 또 다른 세계화된 허브로 만들까봐 우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리가 경쟁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긴장이 오늘날의 도시를 정의합니다. 파리는 과거에 멈춰 있지도 않고 미래에 완전히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산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입니다. 파리는 눈부시지만 분열되어 있습니다. 표면에는 낭만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아래에는 고군분투와 모순이 있습니다. 방문하면 매력과 가혹한 현실을 모두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하고 질문하고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파리는 환상이 아닙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답고 복잡하며 잊을 수 없습니다.